한빛원전에서 낙뢰 피해를 막아주는 설비가 사라졌습니다.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찰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필요의 설비는 누군가 몰래 파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은 7년이 다 되도록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주계림 4구역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영무통원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작지만 강한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들의 성공 노하우를 기획보도합니다. 오늘은 금형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꿈꾸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수차례 안전과 보안에서 허술함을 드러내온 원전이 이번에는 안전을 도난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원전에서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필외침해 접지선이 사라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빛원전 6호기 앞에 매설돼 있던 필외침해 접지선이 사라졌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굴착기를 투입해 일단 40m가량을 파낸 결과 실제로 1인치 두께 접지선이 5m가량 잘려 나가 있었습니다. 추 접지선에 연결되는 그 간선의 접지선들이 일부 단락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필외침해 접지선이 없으면 번개가 떨어졌을 때 원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접지선이 없으면 안 되죠.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와도 같은데 전기 설비들에 있어서도 접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이 생명인 원전에는 원자로마다 여러 개의 필외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필외침에 연결된 접지선은 격자형으로 땅속에 묻혀 있고 전기를 땅으로 방전시켜 원자로와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빛원전은 원전에 설치된 필외침 외에는 낙뢰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한빛원전에서는 낙뢰로 인해 예고 없이 5호기의 출력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낙뢰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영광에서는 900번에 가까운 벼락이 쳤고 이 가운데 97%는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인 원전에서 필외침해 접지선이 갑자기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한빛원전 6호기 앞에서 이루어진 오폐수관 매립공사 당시 필외침 접지선이 절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0.8m 깊이에 묻혀있는 접지선이 절취되거나 파손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려진 단면을 보면 어떤 공구위에서 그렇게 잘려졌던 것으로 그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제 원인 자체를 판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수의 그와 같은 부분들은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표본으로 굴착한 40m 구간에서 접지선이 잘려나간 길이가 5m가량. 경찰은 당시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이 300m 이상인 만큼 추가로 절취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사를 맡았던 영광 지역의 모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마철인 만큼 일단 필외침 접지선이 훼손된 구간을 복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300m에 이르는 바닥을 추가로 굴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원전의 관리는 이번에도 허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인 원전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은 지난 2010년 원전에서 오폐수 공사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필외침 접지선을 훔쳤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인부들이 원전에서 구리동선을 차에 싣고 나와서 잘라내는 작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꼭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이제 커팅기 기계 소리, 손 커팅기라고 그 이런 배관 같은 거 자른 거 있잖아요. 가보니까 그 원전에서 나오는 이 동선, 원전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낙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최초 제보가 들어왔던 당시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던 원전은 경찰 수사에서 접지선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는 없어진 접지선이 소량이기 때문에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쪽에 조금 약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큼이 없어졌는지 아직 다 확인된 게 그 아니죠? 부분은 경찰에서 그러나 최고 등급 국가보안시설에서 안전설비가 훼손돼서 실종됐고 7년이 다 되도록 그 사실을 몰랐든 혹은 알고도 쉬쉬했든 원전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계림 4구역에 대해 법원이 시공사와 맺은 공사계약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시공 능력과 브랜드에서 앞선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가 입찰 담합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전후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법원에 공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안 소송인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공사인 영무토공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재판부는 영무토건이 단독 입찰했는데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입찰에 공정을 해하고 담합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계림 4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2월 시공사가 GS건설에서 지역건설사인 영무토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10년째 표류 중인 사업은 또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40여 곳에 이르는 광주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 위축된 주택 경기와 내부 분쟁이라는 이중의 악재 속에 한동안 속도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밭에서 82살 임모 할머니가 어지러움증과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임 할머니가 동네 지인과 함께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립학교에 채용되도록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와 남구청의 공사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외에도 추가로 확인할 사실이 있어 조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 조 의원의 자택과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의 장병환 의원은 원전 지역에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장병환 의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사드 전자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통의 극치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광주 전남과 추량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연중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금형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꿈꾸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자동차 문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금형 틀입니다. 인도 수출을 앞두고 막바지 성능 시험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제작되는 금형의 60%가량은 유럽이나 북미의 자동차 회사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50억 원. 내노라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세계 진출을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학연 협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 게 주요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또 육성을 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좋은 또 직원들의 또 기술이 또 같이 한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의 외환위기는 되려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혼돈 속에서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사업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형 역군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되죠. 이게 현장에서 직접 배운 일을 배우다 보니까 바로
현장 투여돼가지고 바로 쓸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산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속도로변의 신사옥은 문화가 있는 공장으로 지어졌습니다. 외벽이 현무암인 사옥은 문화 행사를 위해 1층이 전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지역 친화를 위해 행사 공간으로 일반에 대여도 합니다.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모시고 아이들하고 후원자님 모시고 진행했었던 행사인데 그 정도의 규모를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도시를 꿈꾸는 광주의 미래와 함께 이 회사의 성장세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오늘 23일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요, 2017학년도 수시 대비 대학 입시 박람회가 열립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81개 대학교가 참여를 하는데요. 대학별로 입시 설명회와 함께 맞춤형 입시 상담, 그리고 EBS 대입 지원 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예체능 영역 입시 특강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진학 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교와 학과는 어디인지 꼼꼼히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와 순천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호남권 잡월드, 즉 직업체험센터 설립 제안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8년까지 485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오늘 공모를 시작해 9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직업 정보와 체험 시설을 제공해 올바른 직업관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시설로 광주와 순천이 각각 지자체, 정치권과 손잡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 내년 대선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광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전제한 뒤에 정치는 팀 플레이를 통해 팀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남 시민과 4년 계약한 모습이 농사 짓는 도중에 딴 집으로 갈 수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민심과 역사 속에 있다 이렇게 쓰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합니다. 포럼 개막 첫날에는 윤장현 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각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광주에 7,6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밤 부동산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급을 앞둔 아파트가 남구 효천지구와 동구 용산지구 등 20개 단지 7,6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 900여 세대가 광주 효천 2지구에서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